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좀 걱정스러운 출발이었지만 또 이내 또 시장을 뒤집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초반에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떨어진 건 반가운데, 그러니까 물가가 진정된 건 좋은데, 소매 판매,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소비가 늘어야 되는데 소비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건축 자재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이제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소비가 위축되면 미국 경기가 나쁘다라는 거고, 그럼 그게 경기 침체잖아. 그러면 경기 침체 국면에도 증시가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경기 침체 우려를 자극하면서 이제 시장을 좀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 여기에 또 이제 연준 인사들이 또 센 발언을 했다, 이런 어떤 분석들이 나왔잖아요. 예를 들면 제임스 블러드가 5.25에서 5.5까지 올라야 된다. 자기는 그 정도의 점도표 찍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로레타 메스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물가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더 높은 수준으로 금리 올리고 기다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물론 이제 조금 덜 강한 메시지도 있긴 했었습니다. 패트릭 아커가 인상 속도 낮출 준비돼 있다. 그리고 물가는 올해 3.5, 내년도 2.5, 2025년도에는 2%로 내려갈 거다, 이런 어떤 코멘트를 했거든요. 근데 제임스 블러드와 로레타 메스터의 발언이 좀 세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그동안 이제 올해 내 금리 인하 기대하던 사람들이 좀 실망하는 그런 매도 물량이 좀 나오게 됐죠. 그리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UBS의 굉장히 유명한 어떤 분석가들이 그동안에 뭐 중국이라든가 뭐 피벗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간 건데, 경제 상황 노출되고 나면은 어려워질 거야. 그리고 이제 그동안의 상승은 트릭일 뿐이야. 결국에는 이제 경제 지표 나쁘게 나오면 투자자들은 매도를 할 수밖에 없어, 이런 어떤 주장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초반에 시장을 하락시키는 그런 요인이 됐죠. 근데 잘 정신 차리고 보면 이게 이제 연준의 하나증권에서 이제 내놓은 표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어떤 투표권 변화를 보면 로레타 메스터나 제임스 블러드는 작년에는 투표권이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아주 강경 매파 중에서는 4명만 투표권이 있고, 중도가 오히려 더 늘어나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오늘 발언을 한 패트릭 하커는 작년에는 투표권이 없다가 올해 생긴 사람인데, 이 사람은 비교적 중립적인 발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투표권 없는 사람의 발언을 너무 민감하게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되면서 이제 좀 낙폭이 제한적이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 증시가 이렇게까지 빠질 사안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이제 투자들이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술적으로는, 그러니까 미국이 또 4,000포인트 돌파도 실패한 데다가 또 200일선 맞고 떨어지는 모양이 됐잖아요. 200일선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이 됐던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이제 우리 증시는 60일선, 120일선을 이탈한 상태에서 출발을 했다가 그 위로 바로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제가 뭐 몇 선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만 보는 거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코스피 같은 코스피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작년도 12월에 저항대로 작용했던 이평선이 이번에 오늘 딱 그 지점 깨자마자 바로 튕겨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떤 시장 자체가 바뀌었다. 예전에 어떤 저항대가 지금은 지지선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없던 매수세가 들어와서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을 또 살려내는데 역할을 했고,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제 삼성전자죠. 예, 삼성전자가 오늘 또 올라가면서 3일 이제 계속해서 이제 3주 동안 양봉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62,500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62,500원은 요 이제 이 선, 핑크색 선인데, 요 선이 200주선입니다. 200주선이 돌파가 되면 비정상적인 라인에서 삼성전자가 정상적인 어떤 흐름으로 복원이 된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이건 제가 나중에 야간 방송, 실시간 방송에서 한번 따로 해드릴 건데, 삼성전자 외국인들 지분이 180조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말 바꾸면 20%만 올라가면 36조 원을 벌거든요. 한 40조 원 벌겠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돈 벌 때다라고 판단이 되면 삼성전자를 확 올려요. 다른 종목 필요 없잖아. 이거 하나만 올리면 돈 버니까. 근데 그 기준이 삼성전자로 해볼만 하다라고 하는 기준이 이 200주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62,500원 이상 치고 나가는지 여부를 보면서 외국인들이 그런 장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반짝 반등장인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우리가 좀 가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이제 수급에선 외국인들이 현물, 선물, 뭐 옵션 다 상승 쪽으로 집중적으로 매매를 했죠. 선물은 대부분 다 또 그 미결정이 증가된 거 봐서는 신규 매수였거든요.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적으로 베팅을 한 데다가 삼성전자를 거의 3천억을 샀어요. 예,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 뭐 삼성전자를 얼마 샀고 뭐 하이닉스를 얼마 샀고 쭉 나열을 해드렸잖아요. 삼성전자를 쭉 사고 나머지는 시가총액 순위대로 쭉 이제 골라서 사는, 예, 그런 형태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바뀌어 있더라도 시가총액 상단을 골라서 사고 그 중에서 삼성전자를 사고, 이거 지수 올리는 쪽으로 일단 오늘은 적어도
예,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한 거죠. 기관 같은 경우도 오늘 보면 이제 기관은 좀 2등주, 예, 그러니까 좀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체급이 좀 낮은 쪽의 종목들 중심으로 매매를 하고 최상단 종목은 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기관 자체가 매도를 했으니까 뭐 삼성전자라든가 LG와 카카오, LG에너지솔루션 이게 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기관은 2등주 쪽으로 접근을 하고 외국인들은 상단 그중에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코스닥 쪽에서는 뭐 엔터 잔치죠. 뭐 시가총액 그러니까 순매수 상단 보면 엔터자 들어가는 종목이 쫙 나열이 돼 있잖아요. 그 엔터주들이 외국인들이 사놨다가 매매 수급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약간 눌러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사놨던 종목군들을 뭐 잠깐 잊었으니까 한번 올려놔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 예, 그런 이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엔터가 좀 두드러졌고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엔터 플러스 미디어 그러니까 이쪽에 좀 공을 들이는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엔터는 뭐 하여튼 엔터자 들어가는 종목을 되게 많이 샀어요. 반면에 뭐 게임이라든가 바이오 종목,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선별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들도 일부를 좀 매도를 하면서 엔터 쪽에 오늘은 좀 집중을 하는. 그래서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가 누적된 종목들을 계속 봐야 되는 게 이렇게 한 번씩 잊은 듯 했다가 확 끌어올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속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슈를 정리해보면 그러니까 미증시가 오늘 빠진 건 우리 증시가 견뎠지만 여기서 오늘 같이 또 빠지면 이거 그냥 발언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그냥 세게 빠지는 거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 주가 미증시가 만기가 있어서 만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큰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성립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지수 뭐 다운은 빠지더라도 러셀 2000은 덜 빠진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나와야 되거든요. 미국 지수의 움직임 요 이제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준 인사들 오늘도 이제 예정이 돼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발언은 좀 또 오늘 저런 반응이 나왔을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블러드가 되게 세게 한 발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해석을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발언 나오면 안 좋은 쪽으로 해석할 준비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발언이 어떻게 나오든 어제같이 민감하게 받지 않을지, 요거 좀 발언에 대한 어떤 영향, 하루에 그칠지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연휴 앞둔 상태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샀잖아요. 과연 내일도 살 거냐? 내일도 오늘 절반 정도만 매수해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3천억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3천억 이상 사면 지수를 올리는 게 되는 거고 2천억 원 정도면 지수가 견디는 정도가 되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지수가 빠지는 구도가 돼 있거든요. 지금 수급 구도 자체가. 그래서 외국인들이 최소 2천억 원 이상의 매수를 연휴 앞두고도 해주는지. 그다음에 이제 오늘 뭐 엔터, 로봇 AI, 뭐 화장품 이런 것들이 올랐는데 이제 로봇 쪽은 조금 이제 좀 와해가 되기 시작하지 않을까 종목들별로 뭐 이런 어떤 것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차트는 제가 이제 이걸 왜 띄워드리냐면 미국은 자금이 나가고 있고 다음에 이제 유럽하고 이머징 시장은 자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게 약간 위로 하늘색 선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 지금은 이제 미국 시장 보고 너무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 쪽에 자금이 이미 가 있기 때문에 유럽과 신흥시장 쪽 중심으로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시장 미국이 어떻게 됐네 막 이런 거보다는 아주 폭락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유럽 증시가 괜찮으면 금융시장이 괜찮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좀 미국 쪽보다는 이제 유럽 증시가 어떻게 돌아가는 이게 또 이제 달러 인덱스하고 또 영향을 주는 사안이니까 이 부분을 좀 앞으로 좀 주목해 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뭐 독일 증시 특히 이런 나라들 증시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추억의 시리즈는 옛날 공중전화 준비해봤습니다. 이거 옛날 20원 넣고 이렇게 다이얼 돌리던 공중전화였죠. 다음에 이것도 이제 10원, 50원, 100원 들어가는데 이거 혹시 이런 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동전 넣어놓고 동전 남으면 뒷사람이 와가지고 그 전화를 쓸 수 있잖아요. 이게 예전에 50원이었나? 그래서 100원 넣고 하면 뭐 얼마나치 쓸 수 있어서 그냥 땡큐 그러고 쓰고 그랬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중전화 카드로 바뀌면서 카드 2,000원부터 막 하여튼 얼마짜리 막 있었잖아요. 카드 앞에 막 연예인 사진도 붙여놓고. 그래서 그거 자체를 또 모으기도 하고 막 그래서 저 집에 뒤져보면 공중전화 카드 되게 많을 텐데 요거를 가끔 가다가 꽂아놓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것도 득템이라고 이제 또 주워 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저는 그걸 꼭 위에다 이렇게 얹어놓고 갔었는데 어쨌든 요런 이제 전화로 한참 통화하고 막 휴대전화나 시외전화 걸면 막 요금이 뚝뚝뚝 떨어지고 막 예전에 그랬죠. 예, 옛날에 이제 그랬던 게 생각이 나서 예, 공중전화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카페에 보시면 제가 이제 구분을 해서 오늘의 증시 여기는 이제 회원분들 일반 분들 보실 수 있도록 브리핑 그러니까 아침 시황 장중 코너 브리핑 올려드리거든요. 제가 오늘도
시장에서 오늘 증시 반등이 예상됐던 부분들, 요걸 제가 아침에 이전에 일찍 되게 올려놨어요. 제가 차트랑 풀어서 이제 공매도, 그러니까 LG에너지 솔루션 공매도권까지 제가 정리해서 올려놨거든요. 이런 거 올려드리고, 멤버십 방송에서도 강의실에서도 제가 시장 브리핑하고 종목들 차트 분석도 해드리고 뭐 기업 분석도 하고 이런 코멘트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카페 많이 오셔가지고 이제 내용들 같이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릴라 리서치 지금 이벤트, 그러니까 기존 회원님들 연장권하고 겹쳐가지고 제가 이제 공지를 또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또 이제 공지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아 이거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가입도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고릴라 리서치 검색하시고 여기서 이제 저 내용들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참 저기 그 방송 실시간 방송은 제가 저녁에 한번 할 거거든요. 근데 오늘 뭐 내용 없이 테스트만 할 거라서 뭐 굳이 이제 참여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